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비가 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탈리아 북부에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사는 곳의 날씨랑 서울의 날씨랑 신기하리만큼 항상 비슷해요. 여기가 비가 오면은 거기도 비가 오고, 여기가 해가 엄청 쨍쨍하고 날씨가 맑은 날은 가족들이랑 영상통화를 하면은 한국의 서울 날씨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데 지금 한국도 비가 오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토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브이로그로는 여기에 생활을 담는 게 조금 한계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도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24시간 들고 다니기 저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없을 때 재미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신선할 만한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상황을 영상으로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담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요. 저희 집이 지금 난방이 안 돼가지고 너무 추운데 이 추위를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조금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탈리아에 처음 왔을 때 받았던 문화 충격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적응 아닌 적응이 된 상태여가지고 그때만큼 막 모든 게 좀 신기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상생활 곳곳에서 진짜 우리나라랑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지금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와서 친구들을 봤을 때 결혼과 좀 아이 양육이 분리하는 가정이 많아서 그게 조금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순서가 정형화돼 있고 그게 조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일정 기간을 연애를 하고 나면 결혼을 한다. 결혼한 다음에는 아이를 낳고 이게 약간 순서잖아요. 이게 바뀌는 경우가 조금 드물고 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 하면은 좀 어색하게 느끼는 문화인 것 같은데, 여기 왔을 때는 결혼은 안 한 상태로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오래 만나다가 동거를 하고 동거하다가 아기를 낳고 이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둘째까지 낳고 아기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아이가 조금 가정의 울타리에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잘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결혼을 할까? 하고 고려를 하고 식을 진짜 간단하게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서 조금 아직까지도 사실 신기하다기보다는 되게 새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약간 법적인 제도가 좀 뒷받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이 두 사람한테 다 요구를 하는 법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잘 되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도 그냥 헤어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많이 받고, 헤어지고 나서도 양육비나 이런 거는 다 남녀가 같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게 되게 진짜 우리나라랑 아직까지는 진짜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생각이 나는 거는, 고양이가 방해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유럽 감성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조금 아날로그 감성을 생각하는, 알겠어 내려봐. 그 흔히 우리가 유럽 감성이라 하면은 생각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확실히 현대화된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옛 것을 예쁘게 간직하는 그런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좀 아날로그의 감성이 진하게 남아있다고 느꼈던 게, 문서 처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 사안을 엑셀로 정리를 하거나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수기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었을 때 제일 이거를 느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다 양식이 정해져 있고 그 양식에 따라서 처방전을 이렇게 컴퓨터로 타다닥 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갔을 때 병원을 제가 여기에서
진짜 의도치 않게 병원 투어를 하게 돼가지고 꽤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모든 병원이 의사 선생님이 그냥 낙서? 이게 처방전이야? 싶게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뜨드드드 적어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스탬프를 꽝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라고 느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에 굉장히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건 개인 차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칭찬 잘하는 사람들은 뭐 칭찬 잘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냥 그 개인적인 차이를 제쳐두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는 정말 칭찬에 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약간 여기에 짧은 시간인데 사람이 물드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의 칭찬 문화가 몸에 배어들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칭찬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막 사심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인사말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칭찬을 하다가 상대방이 조금 그 칭찬을 되게 부담스러워한다고 느꼈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막 칭찬을 했던 그런 것만큼 한국에서도 칭찬을 하진 않아야겠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느꼈던 거는 이거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는 집에 문턱이 없어요. 이탈리아는 제가 지금 살아본 집이 벌써 5군데나 되거든요. 근데 5군데 다 집에 문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이탈리아는 보통 집이 고층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낮은 주택인데 그래서 그런지 먼지가 조금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제일 불편한 건 화장실이에요. 저는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화장실 쓰는 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문턱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바닥이 이렇게 다 축축하게 젖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다 젖어가면서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화장실 바닥을 적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씻으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세수만 해도 바닥이 진짜 이렇게 물이 흥건해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 뭐 씻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씻으면은 바닥에 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저렇게 화장실을 쓰지? 싶은데 다른 거는 살아가면서 많이 이곳에 맞춰갔는데 화장실은 아직까지도 적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커플에 관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무겁게 약혼을 해야만 커플링을 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학생들도 그냥 나 때는 그랬는데 막 OST나 클루? 그런 데에서 커플링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끼지 않고 뭐 다른 데다가 커플링 아이템을 맞춘다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커플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막 진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약속해가지고 우리는 곧 결혼할 거다. 인게이지먼트 링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하는 커플링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기 결혼 반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거를 좀 확실히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커플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린 커플 사이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커플 아이템을 맞춘다 이런 느낌이지 네 번째 손가락에 낄 반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게 결혼이나 약혼이나 전혀 관련이 없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아빠가 졸업 선물로 해주신 금반지고 그거 약간 빠질까봐 불안해가지고 가드링의 느낌으로 예쁜 반지를 사가지고 낀 건데 이거를 보고 약혼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 여기는 반지의 의미 부여하는 그 정도가 우리나라랑 다르구나라고 또 느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그 지연으로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약간 유럽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른 유럽들도 막 집 구할 때도 그렇고 직업 구할 때도 그렇고 좀 지인 소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도 정말 확실히 그래요. 저는
아닌가? 아니, 우리나라도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워낙에 인맥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맥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간다라는 거를 저만 모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는 확실히 주변 분들의 도움을 제가 정말 많이 받고, 이 주변 동물의 저는 여기 오고 나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생각보다 일 구하는 것도 그냥 인맥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집 구하는 것도 그냥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루트보다, 누가 집 구한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세,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월세 내고 지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도 되게 지인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이 다 지인 아름아름을 통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품앗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라고 느꼈었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는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훨씬 콘텐츠가 영양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